나 혼자 끝내는 독과 그러셔 첫걸음 День восьмой. Вчера я смотрел фильм. 저는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자, 8번째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Вчера она молчала, потому что не знала ответ. 어제 그녀는 답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처음 보는 단어들 많이 나왔죠? молчала, потому что. 자,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동사의 과거 시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거 시제에서는 동사가 인칭 대명사가 아닌 성과 수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훨씬 이제 경우의 수가 적어졌죠? 예를 들어서 делать 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뀔 때는요. 이 뒤에 치를 치우고 이 자리에 l, la, lo, li를 붙이면 됩니다. 남성 단어일 경우 뒤에 l을 붙여서 делал이 되고요. 여성 단어일 경우 뒤에 la를 붙여서 делала. 중성일 경우엔 lo, делало. 복수일 경우엔 li, делали. 위에 우리 전에 명사를 살펴볼 때 남성은 대부분 자음으로 끝이 났고요. 여성은 아, 야로 끝이 났었고 중성은 오, 예로 끝이 났었고 복수는 대부분 의 혹은 이로 끝이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미를 잘 살펴보시면 남성은 자음으로, 여성은 라, 아로, 중성은 로, 오로, 그리고 복수는 이. 이게 곧 힌트가 되니까 여러분 외우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Позавчера я смотрела фильм в кинотеатре. 저는 그저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смотрела로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였다 그랬다면 позавчера я смотрел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Мария раньше его не знала. Мария раньше его не знала. 마리아는 예전에 그를 몰랐습니다. 마리아, 여성이기 때문에 не знала 가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라 안톤, 남성이었다면 не знал이 되겠죠? by가 있어요, 여러분. by는 무엇 했을 것이다. 혹은 무엇 했겠지? 무엇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럼 어떤 현실이 아닌 가정의 상황 혹은 실행이 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b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조건, 가능성 혹은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예문을 살펴볼게요. Ученики сидели бы в классе, но на улице шел первый снег.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었을 텐데 밖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자, by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문법은 by가 사용이 될 때 동사는 꼭 과거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처럼 сидели бы, ученики, 학생들, 복수형이죠. 때문에 여기가 동사 сидет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로 변화를 한 겁니다. Ученики сидели бы в классе, но на улице шел первый снег. 밖에 첫눈이 와서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있지 않고 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 즉, 실행 가능했을 일이죠. 사실상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눈이 내려서 나갔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сидели бы. 두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Она не рассказывает, а слушает.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접속사 이, no, 그리고 이 세 가지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and와 매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Я люблю смотреть комедию и боевик. 저는 코미디와 액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요,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무엇도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똑같이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Я люблю и роман, и стихи. 저는 소설도 그리고 시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접속사 no. 세 번째는 아니죠. 두 번째 접속사 no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어의 but와 매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나타샤 читает, но не понимает. 나타샤는 글을 지금 읽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он любит комедию, но не любит боевик. 그는 코미디를 좋아하지만 액션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미디는 좋아하지만 액션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랑은 또 다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점은 no 접속사 앞에는 항상 쉼표를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접속사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미 중에 하나가 은는이라는 거 아시나요? 레나는 한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은 딱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외국인들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입니다. 자, 아는 는 혹은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Учитель спрашивает, а ученик отвечает. 선생님은 질문하고 학생은 답합니다. 혹은 История интересный предмет, а математика сложный предмет.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인데 수학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떤 비교가 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줄 때 사용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이것, 그리고 이것. no는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될 때. 이건 재미있지만 저거는 재미가 없어요. 처럼 상반될 때. but. 아는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될 때. 는. 대조가 될 때는 접속사 아가 사용이 된다. 한 가지 또 접속사를 살펴볼게요. 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Это не искусственные цветы, а настоящие. 이것은 가짜 꽃이 아니라 진짜 꽃입니다. 자, 무엇이 아니라 땡땡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리고 접속사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채셨을까요? 아까 우리 접속사 no 앞에는 항상 쉼표를 찍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앞에는 항상 쉼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Мы не гуляли в парке, а работали.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럼 그리고 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Завтр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будет читать лекц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е. 교수님은 내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동사의 미래 시제. 러시아에서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던 동사이긴 한데 быть, 자 영어의 to be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용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미래 시제에서는 여러분 이 beit라는 동사 뒤에 다른 동사 원형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게 곧 미래 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быть 동사를 그냥 두면 러시아어가 아니겠죠. 이 быть 동사가 인칭 대명사에 따라 변화합니다. 영어의 미래시제, to be의 미래시제 will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동사 변화가 항상 인칭 대명사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한다. 근데 bit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 현재 시제처럼 변화를 해요. 현재 시제. Я буду, ты будешь, он 혹은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вы будете, они будут. 예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Завтра я буду ждать друга в кафе. 나는 내일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겁니다. 자, 누가? 야. 내가 내일 기다릴 것이다. быть 라는 단어를 야로 변화시켰어요, 먼저. budu 이것이 곧 will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ждать друга в кафе. 나는 내일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Актер будет играть Ромео. 배우는 로미오 역을 연기할 겁니다. Актер. 자, 남성 단어이죠. on. 그가 will. on, она будет.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Актер будет. 그리고 뒤에 핵심 동사는 원형으로. Актер будет играть Ромео. 배우는 로미오 역을 연기할 겁니다. 자, 위에 우리가 지난번 레슨에서 играть 라는 단어가 놀다인데 뒤에 이제 대격으로 사용이 될 때는 в 전치사를 함께 사용했었죠. 기억나시나요? Он играет в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연기를 할 때, 어떤 역할을 연기할 때 играть 뒤에 전치사 없이 대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동사 yest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시제 есть. 기억나시나요? У меня есть костюм. 저에게 수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이 되던 단어이죠. У меня есть костю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까 동사 быть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동사 быт의 과거형. Он был, она была. 자, 중성 оно было. 그리고 복수에서는 были. 이걸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У меня был костюм. 저에게 수트가 있었습니다. У меня был костюм. 미래 시제로 저에게 수트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bыт의 미래형 방금 배웠죠? У меня будет костюм. 혹은 будут. 뭐 사물이니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yest라는 단어가 이거 말고도 과거 시제에서 ел, ела, 옐리로도 활용이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거형을 ел, ела, 옐리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제에서는요. 변화가 조금 독특해요. 내가 지금 먹고 있을 때는 야, ем, 너는 ты ешь, он 혹은 она ест, мы едим, вы 당신은 едите, они едят. 그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Говорите, пожалуйста, медленно. 천천히 말해주세요. 자, 명령문 만들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요, 명령을 할 때 뒤에 째를 붙이면 존댓말이 돼요. 이 러시아어가 존댓말이 있는 굉장히 드문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는 존댓말이 있다. 뒤에 째를 붙이면 존칭이 된다. 우리 вы, 당신 있잖아요. вы, 뭐 예를 들어서 делаете,
예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존댓말을 할 때 째가 붙는 것처럼 명령어에서도 째가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 pожалуйста, 영어의 please와 유사한 단어인데요. 뒤에 pожалуйsta를 붙이면 무엇 해가 아니라 해주세요. 이거 좀 해줄래? 조금 더 존중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자, 명령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동사를 예를 들어서 취따이즈, 야, 그리고 아니의 현재 시제로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야 취따유, 아니 취따윷. 어미 야에서는 유, 그리고 아니에서는 윷가 되겠죠? 이렇게 어미를 뺐을 때 앞에 이 어간의 끝이 똑같으면 모음 뒤에 이크라tka 혹은 이크라tka 찌가 붙습니다. 취따이 읽어, 취따이지 읽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говорить 단어처럼 я говорю, 자 마찬가지로 야로 먼저 변화를 해보고 아니로 변화를 해볼게요. они говорят. 자 마찬가지로 어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я говорю에서는 어미가 you, они говорят에서는 어미가 ят가 되겠죠. 어간이 똑같아요. 여기도 그쵸? 아까 위에서도 여기 어간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모음으로 어간이 끝이 나고 여기는 자음으로 끝이 나죠. 자음으로 끝이 날 때는 명령문으로 바꿀 때는 뒤에 이 혹은 이제를 붙이면 됩니다. говори, говорите. 말해, говори. 말씀하세요. говорите.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리아, читай книгу. 마리아, 책을 읽어. 혹은 говори громко. 크게 말해. говори громко. 여기 뒤에 пожалуйста를 붙이면 조금 더 예의 있는 표현이 되겠죠? говори, пожалуйста, громко. 좀 크게 말해주겠니? 마리아, читай, пожалуйста, книгу. 마리아, 책 좀 읽어줘. пожалуйста는 러시아에서도 마법의 단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어떤 명령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pожалуйста는 마법의 단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령문을 만들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готовить 원리는 같아요. 야 그리고 아니로 변화를 해볼게요. 요리하다. 내가 요리를 할 때는 я готовлю. 자, 어미 you. 그들이 요리를 할 때는 они готовят. 자, 여기 어간을 살펴보시면은 달라요. 그쵸? 어간이 L로 끝나고 밑에는 어간이 V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야 그리고 아니로 변화시켰을 때 이 끝에 어간의 끝이 다를 때는 요 전미사를 제외를 하시고 미야키즈낙 혹은 미야키즈낙 찌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에 전미사는 L를 되겠죠? L을 제외하고 미야키즈낙을 붙여서 готовь 혹은 готовьте. 요리하세요. 요리해가 됩니다. 예문을 살펴볼게요. 안톤, готовь ужин. 안톤, 저녁밥을 만들어. 혹은 안톤, готовь, пожалуйста, ужин. 안톤, 저녁밥을 만들어 주겠니? передавайт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передавать. 자, 마찬가지로 야 그리고 아니를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Я передаю, они передают. 여기의 특징은 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가 사라지고 я передаю, они передают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가 사라지는 경우에 명령문으로 만들 때는 이 혹은 이제를 요치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передавай, передавайте.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Передавай ему привет. 그에게 안부 전해줘. Передавай ему привет. 자, 와 명령문으로 변화할 때는 와가 사라지면 안 되고 야, 아니에서는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회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Алло, привет, Антон, это Марина. Привет, как дела?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Как у тебя? Тоже хорошо. Что ты будешь делать завтра? Алло, Марина, я тебя не слышу. Говори, пожалуйста, громко. Антон, я сейчас перезвоню. Хорошо. 자, алло, 여보세요. Привет, Антон, это Марина. 안녕, 안톤, 마리나야.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영어의 How are you? 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хорошо. 자, How are you? как дел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때는 대부분 앞에 꼭 감사합니다, 고마워, 스파시바를 붙입니다. 이렇게 앞에 스파시바를 붙이면은 조금 더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스파시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너는 잘 지내? 나도 тоже хорошо. 잘 지내고 있어. 내일 뭐 할 거야? 여보세요? 잘 안 들려. 라고 하자 안톤이 말하죠. Говори, пожалуйста, громко. 자, please. 마법의 단어. 더 크게 말해주겠니? 좀 더 크게 말해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안토니아 сейчас перезвоню.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자, 여러분, pожалуйsta가 우리 마법의 단어로 please, pожалуйста, please라는 단어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부탁을 할 때 please,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만에요 라고 답변 또한 pожалуйста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누군가 나한테 спасибо 라고 얘기를 했다? pожалуйста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pожалуйsta는 여러분 존칭 혹은 반말 따로 없어요. 그냥 요거 그대로 항상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보다 훨씬 간단했죠? L, 라, 로, 리가 붙는 과거 시제. 이 과거 시제 동사가 사용되는 표현, 동사 과거에 무엇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거 말고도 이것, 그리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때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에 대한 접속사 살펴봤습니다. 미래 시제, 자, 원형은 보이츠겠죠? 이게 will 표현이 되려면 VH를 현재 시제로, 이것은 on, 아나가 무제시고요. 야, буду. Ты будешь, он,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вы будете, они будut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Есть,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이죠. У меня есть. 나한테 뭐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언가 있다가 과거형이 될 때는 est가 사라지고 이 быть, to be 동사를 사용을 해서 이 동사가 과거가 되거나 미래형이 됩니다. У меня был. 그런다. 나한테 연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est라는 동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다. 자, ESG가 먹다라는 뜻을 가질 때 변화에 대해서 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령문 만들기. 자, 네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야, 그리고 아니, 현재 시제로 변화를 했을 때 뒤에 어미를 제외하고 앞에 전미사나 어간이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느냐, 같은 어간으로 끝이 나느냐 혹은 다른 어간으로 끝이 나느냐에 따라서 명령문을 만들 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었고요. 이 명령문 뒤에 째를 붙이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 때 만나볼게요. 스파시바.